안녕하세요. 이렇게 휴일날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뭘 가지고 나왔냐면요. 미래 곤충 산업이 어떤 점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PPT를 중심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농바씨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미래의 곤충 산업은 어떤 점이 좋은가 해서 농바씨 제 118강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씨를 검색하시면은 저희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오셔서 무료로 시청해 주시고 또 재능 기부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곤충 산업의 좋은 점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방출이 거의 없다. 그래서 사육기간이 짧고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겠죠.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이라든지 칼슘, 무기질,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다. 세 번째, 미래의 식량 산업으로서 그래서 전망이 점점점 곡선이 급격히는 아니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산업이라는 것을 장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식용곤충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들은 식품으로 부상하기 전부터 이렇게 색소용으로는 많이 좀 사용되어 왔는데 이제는 식용 시장도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연지벌레의 색소는 카민이라고 불리는 연지벌레의 색소는 이미 그 전부터 제빵이라든지 잼, 그다음에 시럽, 요거트라든지 이런 거에 좀 사용이 되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인구의 80%에 달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곤충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섭취를 해왔죠. 이게 좀 안 보여서 그러지 색소용으로만 사용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용 곤충들이 일반인들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식용 곤충 굿키를 말하고요. 그래서 식용 곤충 시장의 미래 가치는 환경 친화성에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풍부한 단백질 등 영양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산업적인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유용한 점은 이러한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고 사육기간이 3개월 단위로 짧고 그리고 물과 사료를 적게 먹기 때문에 지구 환경 보존에 이롭다는 점도 있고요. 또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는 칼슘이라든지 무기질, 비타민, 아미노산, 오메가3,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다. 그래서 누에나방 유충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00g의 소고기보다 10배가 많은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식용곤충의 유용한 점은요. 貴토라미, 붉은 개미, 메뚜기 등은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동맥경화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식용곤충은 위장 내에 좋은 균을 배양시키는 치틴을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쓰임새가 참 많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식용곤충 시장의 동향입니다. 딱정벌레는 미국에서 이제 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2,179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네요. 딱정벌레 유충은 또한 죽은 식물 제거와 미생물 분해 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환경 정화에도 필요한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딱정벌레는 칼슘이라든지 철분, 아연, 단백질이 풍부해서 또 훈제 베이컨과 같은 비슷한 맛이 있다고 해요. 아울러서 미국에서는 식용 애벌레도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분이 풍부해서 어떤 유충 시장도 성장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용 곤충의 효능 및 성분을 보면요. 메뚜기와 꿰뚜라미 시장은 2017년도에 140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콜레스테롤이 적게 만들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이러한 수요들이 점점점 일반인에게까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육류의 6배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한 6배라면 일반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것보다 메뚜기와 그런 귀뚜라미가 6배라면 굉장한 거죠. 불포화 지방산 성분은 심장 질환에도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벌이라든지 말벌, 개미, 식품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개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무기질, 그 다음에 비타민이 풍부하고 꿀벌 유충은 소고기보다 더 많은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고기 먹는 것보다 오히려 그 꿀벌 유충을 먹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식용곤충의 향후 전망입니다. 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아까 좀 중복되는 건 빼고 특히 새로운 식량 자원으로서 어쨌든 식용곤충 시장이 뭐 각광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식용곤충 시장 향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물론 R&D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한국의 이제 왕, 진해라든지 곰뱅이, 꽃뱅이라고 하죠. 꽃무지 등으로 만든 그런 초콜릿이라든지 스낵 등이 다양한 가공식품들과 함께 식용곤충 원료들의 미주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들이 수출까지 이루어지면은 농가들에게 조금 판로에 대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식용곤충 쿠키 시장도 지금 일본에서는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귀뚜라미라든지 식물 계란 등이 뭐 기발한 아이디어로 개발되어 가지고 쓰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60%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인구 아까 그러잖아요. 제가 2025년까지 100억 명을 먹여 살리려면 현재보다 60%의 식량 증산이 필요한데 식량 그 톤수도 69억 톤이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아까 그 배양육이라든지 어떤 곤충 산업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식량 수요도 마찬가지로 2025, 50년대에는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식량 수요가 1.8배 증가를 해서 또 식량 현재보다 1.4배가 더 필요하다. 식량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1인당 육류 연간 소비량은 2010년에 58kg에서 육류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육류 가공업체가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급유리 귀뚜라미 등으로 이제 해결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도 2013년 가축의 대체식품으로 언급한 것은 단백질량은 비슷하지만 사육 비용이 저렴한 곤충으로 귀뚜라미 사육 및 요리 개발 등을 세계적인 사례로 들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식용 곤충 쿠키 개발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2014년 12월에 설립된 현지 벤처 엔트큐브는 귀뚜라미 사육 사업 중으로 이 회사의 로버트 네루만 사장은 귀뚜라미야말로 식량 위기의 구세주라고 역설을 하셨네요. 귀뚜라미가 지금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곤충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하이주에서도 귀뚜라미 양식을 위해서 개발한 사육용 컨테이너가 불같이 팔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 수출도 하고요. 그래서 귀뚜라미 요리를 개발한 미국 오하이주 요리사 브래들리 밀러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귀뚜라미 요리도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뚜라미 요리를 개발한 그런 브래들리 밀러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그 사진 주인공 귀뚜라미는 작은 새우와 같은 식감으로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면이다. 아울러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벤처 햄튼 크릭 푸드는 식물 계란을 개발을 해가지고 계란의 영양소를 콩 등의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내나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식량시장 공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쓰이물산은 사업회사로는 최초로 식물 계란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사 햄튼 크리푸드에 18억엔을 출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민간 회사에도 출자를 했다는 내용이고 식물 계란 사용 마요네즈가 보이고 있네요. 닭이 낳지 않고 직접 이렇게 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계란과 똑같은 성분을 만들어낸 식물 계란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곤충 산업의 장점을 한번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수많은 장점이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 나의 행동은 과연 그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이제 이유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문 서적을 필독을 하고 또 이러한 교육도 자주 받고
하다 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울러서 기존 선배 농업인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이 그 농장에서 실습도 좀 하면서 좀 배우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어떤 이론을 병행하는 것이 그 농업의 특성이니까요. 이론만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예, 가장 좋은 것은 뭐 그런 곤충 농장을 하시는 선배님 농장에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면서 실습해 보는 것이 좀 모습 역할 비슷하게 하면서 현장에서 좀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농바시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오늘은 그 미래 곤충 산업은 어떤 점이 좋은가에 대해서 농바시 118강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 저의 그 다양한 영상이 나오니까요. 보셔가지고 영상도 좀 무료로 시청해 주시고 또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영상 아래 빨간색 버튼으로 되어 있거든요. 눌러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휴일날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